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일본 열도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로 어디에 가서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꼭 한번 좀 가보시라고 하는 추천 여행지로서 이곳을 소개합니다. 이름하여 비와호, 일본말로 비와코라 그래요. 비파호 이렇게 발음해야 될까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 조상들이 야마토 정권이 생길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야마토 정권이 끝나면서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헤이조교 시대, 나라의 시대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교토의 시대, 그리고 교토 시대 끝나고 이제 막부 시대가 오잖아요. 막부 시대가 올 때 이 비와호 주변을 통해서 이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주요 교통의 요지이면서 초기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곳입니다. 추천을 해드리는 곳이고요. 이곳을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왔느냐? 바로 이 포항이나 이 경상도 지역이나 또 저 위쪽에서 이 지금의 북한 지역에서 배를 띄우면 도착하는 곳이 이걸 와카사만이라 그러거든요. 이 와카사만 쪽에 도착을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 시간에 한번 다루긴 했는데, 이 트루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트루가의 뜻 자체가 츠노가르 히토 이 뜻이거든요. 뿔이 달린 사람. 다시 말해서 여기 살던 선주민이 보니까 저 멀리서 배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머리에 뿔이 2개가 있었다 이거예요. 투구죠, 투구. 그걸 쓰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츠노가 아루히토.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츠루가라고 되었다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을 정도로 이 한반도 이 경상도 이북 지역에서 출항을 하면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트루가라는 곳이고, 이 포항이나 울진 이런 곳에서도 출항해도 바로 이 와카사만 서쪽, 도토리현, 지금의 도토리현이나 시마네현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으로 주로 신라 고구려계 계통의 이 선조들이 도착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 해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큰 호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와호. 그래서 이 비와호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선조들이 산 흔적들이 나옵니다. 이 비와호 서쪽에는 온돌 유적도 발견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한반도 북쪽에서 온 우리 선조들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동쪽에도 많은 유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도에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그 시점, 660년대에는 이곳이, 오우츠라는 곳이 한때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은 우리 선조들이 야마토 정권을 지배하면서 살았던 중심은 이 혼슈 중에서도 지금의 오사카, 나라 이 지역에서 이제 주로 살게 되고, 여기에서 정권이 창출이 돼요. 그 정권을 야마토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마토 정권이 끝나는 시점은 이제 백제가 멸망하는 시점. 한국은 삼국이 이제 하나의 신라라고 한 나라로 이제 바뀌는 시점. 그때가 되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명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 이전까지는 일본국이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야마토 정권 또는 야마토국 또는 외나라 뭐 이런 식으로 불렸지만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정식의 이름인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700년대가 돼야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살고 있었던 또 다른 백제 정권, 한 300여 년 동안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백제 정권이 이제는 이제 한반도가 백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요.
정식 국가로서 일본국이라고 한 나라를 만들 때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나라나 이 밑에 이제 아스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300여 년간 정권을 유지하면서 살면서 수많은 흔적들을 남겼는데 그것이 이제 고분 시대의 연장선, 수많은 무덤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무덤이 나오는데 대형 고분들이 어느 지역에 주로 나타나냐면 이 오사카에 진입하는 이 지역 사카이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을 비롯해서 이 산자락으로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 산자락을 넘어서 이 나라 분지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야마토 정권의 궁이 생기고 그다음에 모든 문화가 여기에서 이제 발달이 되는데 이 부근에도 수많은 고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기 와서 살기 이전에, 그러니까 야마토 정권이 안정을 이루고 사는 500, 600년대 이전에는 이 바로 이 위쪽에 있는 비와호의 지금의 교토죠. 교토 위쪽이 많은 이제 한반도에서 넘어온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 북쪽은 고구려나 신라 계통, 가야 계통 사람들이 살았고, 이 남쪽은 이제 백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왕권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광개토 대왕이 300년대 말에 한반도를 한번 훑어나갈 때 항복하지 않고 넘어온 백제 왕권 중에 일부가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 왕조를 세우거든요. 그를 일본에서는 그걸 이왕조, 제2왕조라고 얘기하는 바로 응신천왕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나중에 역사상에 하나 만들어내는데, 시기상 400년대 초반에 응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곳을 이제 통일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부터가 이제 백제인들이 이곳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선주민들은 이 비와호 주변에서 고구려계, 신라계, 가야계, 그리고 백제계가 혼재되어서 많이 살았어요. 왜 비와호가 중요한 부분인가? 이 비와호의 또 다른 이름을 오미라 그래요. 오미의 뜻은, 쓰기는 한자로는 가까울 근자에다가 강을 쓰지만 그 월 뜻은 큰 물 이 뜻이에요. 미가 물이기 때문에 큰 물, 물이 크죠. 엄청 크죠. 일본에서 제일 큰 호수니까. 이 전체 이 현 이름이 시가현인데, 시가현의 전체 한 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땅덩어리를 이 호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와호 주변을 꼭 방문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가면 여기 이제 비와호 주변에 이제 오미 하치망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녀왔기 때문에 배경화면으로 넣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오미 하치망 산이 있어요. 요 산자락인데, 여기서 이제 로프웨이를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로프웨이 타고 올라가서 이 비와호를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내다보면, 왜 우리 조상들이 여기 와서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누가 얘기 안 해도 당연시할 만큼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볼만한 것이 상당히 있는데, 몇 가지 추천을 하면, 비와호 이 주변에 오미 하치망에서 제일, 먹거리로서 추천하는 것은 오미규라고 하는 소고기가 있어요. 일본의 3대 소고기 그러면 이 오미규가 들어가요. 그리고 고베규가 들어가고, 또 저쪽에 히다규라는 게 들어가고, 5대 소고기 그러니까 또 북쪽에도 이렇게 2개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중에 하나, 3대 소고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미규거든요. 꼭 드셔보시라고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이 오미 하치망이라고 하는 역이 있어요. 이 오미 하치망역은 어떻게 가냐면 교토에서 기차 타고 올라가면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 도착해서 걸어서 요
오미 하치망 신사가 있거든요. 그 신사 있는 쪽으로 도착해서 거기서 이 로프웨이를 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전체 이 비와호를 조망할 수 있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 지역 특산품, 먹거리, 그다음에 즐길거리 등을 볼 수가 있는데, 굳이 제가 여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여러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고추장으로 요리하는 식당도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꼭 방문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신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있네요. 히무레 하치만 신사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배경화면으로 놓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신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신사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 백제 정권이 일본 가서 일본을 다스리면서 그 백성들, 선주민들과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질 그 후손들에게 백제의 신을 섬기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신사예요. 백제의 신을 섬기라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고구려나 신라계통 신사도 있지만, 지금 일본의 신사 숫자가 많게는 12만 개, 그냥 적게는 8만 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백제 정권이 이 열도 땅으로 넘어가서 정권을 잡으면서 이 이후에 이제 이 신사를 통해서 이 백제의 신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총 숫자 8만 개, 작게 잡아서 8만 개로 잡았을 때, 그 중에 이 일본의 이제 15대 이제 천황으로 이제 나중에 기록하게 되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때에 백제에서 밀려서 이 열도로 넘어와서 정권을 잡게 되는 이 응신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원래 이름은 응신천왕 그럴 때는 이게 한자식 이름이기 때문에 본 이름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천왕 하는 것들은 한자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름 아니에요. 시호에 해당되는 거죠. 본래 이름은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응신의 원래 이름은 뭐라 그러냐면 호무다 와케라 그랬어요. 그걸 일본 사람도 혼다 와케라고 부르는데, 와케라는 게 이제 이 아주 힘센 사람, 이 말이에요. 힘센 사람. 그리고 앞에는 호무다인데, 이 호무다를 어떤 분은 이거를 공주라고 해석하신 분도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응신왕 자체가 이 공주 지역에서 넘어와서 이 15대 천왕으로 나중에 기록이 되는 400년대를 지배하게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사 자체도 이 하치망구라고 하는 8만궁이라고 써 있는데, 그 왕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이름은 호무다 와케라 그래서 혼다 와케라기도 하고, 응신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제왕이에요. 백제왕 신사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하치망구라고 하는 신사가 전체 8만 개, 작게 잡았을 때 8만 개의 신사 중에 무려 4만 4천 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4만 4천 개는 다 백제왕을 섬기는 신사예요. 백제왕을 섬기는 신사.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에서 넘어온 우리 조상, 특히 백제인들이 왕권이 이 신화를 만들어냈고, 그 속에 이제 신사를 통해서 그 신을 섬기라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신을 조상신이죠. 그러니까 섬기라고 해놓은 것이 바로 신사고, 그리고 이 왕들이 이제 천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니까 그 천왕가의 조상들을 섬기는 곳이 또한 신사인 거야.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신사는 진구라 그래서 신궁이라 그래서 이세신궁, 또
또 이즈모 타이샤 뭐 이런 큰 우사신궁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천황가의 직계 조상들을 섬기는 제사하는 조상을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신사입니다. 그런데 전체 8만여 개의 신사 중에 4만 4천 개는 백제의 응신왕을 섬기는 신사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백제왕 신사인 거죠. 그리고 또 큰 신사 중에 또 하나 12,000개나 되는 전국에 12,000개가 있는 신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템망구라고 하는 신사예요. 천망궁이라고 쓰죠. 템망구. 누구를 섬기냐? 조상신에는 그 핵심 인물에는 스가와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스가와라라는 인물은 이제 후지와라 씨가 이제 정권을 쥐게 되는데 그 후지와라 씨가 정권을 쥐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스가와라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스가와라를 저주했다가 결국은 역으로 수많은 희생을 당하게 되어서 이 스가와라를 모셔야만 이제 그 액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가와라를 모시는 신사가 생겼는데 그걸 천망궁이라 그래요. 덴망구. 근데 그 스가와라 씨가 누구냐? 스가와라 씨의 조상은 우리 조상이에요. 이 고분을 발굴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초기에는 순장을 했어요. 왕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같이 묻어버리는 그런 잔인한 게 있다가 나중에 그게 금지돼요. 금지되면서 대신에 뭐를 넣게 되냐면 한의화라는 걸 넣게 돼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토기인데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토기. 중국에서도 발견되잖아요. 진시황릉의 그 수많은 장군들의 군인들의 그 토기, 모양을 한 것들이 발견됐듯이 일본에서도 이 한의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넣게 되는데 그 한의화를 제조하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이 스가와라 씨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의화를 제조를 했다는 말은 왕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백제에서 넘어온 토기공, 다시 말해서 도자기공 등을 비롯해서 후기에는 이제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이 되지만 이전에는 한의화 만들던 사람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했는데 그래서 그 후손이 바로 이 스가와라 씨예요. 다시 말해서 이 스가와라 템망구, 다시는 템망구 12,000개나 되는 천망궁, 템망구를 중심 인물이 스가와라인데 그 스가와라는 또한 반도인, 특히 백제인 또는 가야인의 후손이라고 조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8만 개의 신사 중에 벌써 5만 6천 개, 5만 6천 개가 거의 70% 가까운 신사가 백제인들, 우리 조상들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신사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가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참배하는 방법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줬는데 저렇게 2번 절하고 그 다음에 또 2번 박수치고 기원하고 한 번 절하고 이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로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모든 국민한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후손들의 모든 일본인들은 이 신사 앞에만 가면 아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2번 절하고 2번 박수치고 한 번 또 절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진짜 백제 신사나 진짜 우리 조상과 관련되는 중요한 신사에서는 박수를 2번 치지 않고 박수를 4번을 쳐요. 이 신사는 이 백제에서 넘어온 또 한반도에서 넘어온 우리 선조들이 선주민들, 거기 살던 사람들하고 이후에 탄생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을 섬기라고, 이 조상의 조상들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예배의 장소가 신사인 거예요. 본질은 너희들이 이 열도에 있는 너희들은 한반도를 향해서 한반도의 조상들인 너희들의 조상은 한반도에서 넘어와서 이곳을 경영을 했고 이것을 다스렸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 한반도에 있는 조상들을 향해서 경배하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게 신사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왠지 뭐 울긋불긋하고 시뻘겋고 또 뭐 일본 사람들은 뭐 자동으로 막 두 번 절하고 막 박수치고 이러니까 아주 불쾌하잖아요. 불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숭배의 대상이 우리의 조상들을 숭배하라고 해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가면 이 다음에 이제 신사를 가게 되면 그다지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지금 보시다 보면은 여기는 절만 하고 박수를 안 치네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가 그게 보이는데 그거는 절이에요. 절. 신사가 아니라 거기는 절이기 때문에 템플이기 때문에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가 절이구나, 여기가 신사구나라는 금방 알 수 있죠. 구분이 되니까. 어쨌든 신사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을 섬기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이 다음에 신사에 대한 그 거부감이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와오 주변은 참 볼 것이 많고 먹거리도 많고 즐길 것도 많지만 그 중에 압권은 오미규를, 이 오미규가 흑우예요. 흑우.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이 데려온 거예요. 이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흑소하고 흑마를 한반도 땅에서 이리로 갖고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오미 쪽 동쪽 지역에 이 말을 키우는 장소와 소를 키우는 곳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래서 더 올라가면 저기 가면 히다규라는 것도 있어요. 히다규라고 하는 소고기인데 그것 또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본 관광하면 그냥 오사카, 도쿄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방에 가면 더 많은 즐길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신사에 대한 부담감 덜 가지시고 일본을 자유롭게 한번 여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